삼성전자와 애플 간 미국 특허 소송 1심 최종 심리가 마무리됐습니다. 양측 변호인들이 특허 유효성과 배상금 규모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한 가운데 루시고 담당 판사는 쟁점이 복잡한 만큼 이달 말부터 사안별로 판결을 내릴 것이며 이달 중 모든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리진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배심원단의 손해배상액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해 삼성전자가 최종 판결에서 배상의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시장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올해 마지막 정례 금융통화정책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동결하고 내년도 유로존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내렸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유로존의 내년 경제활동의 위축이 내년에도 확대가 될 것이라면서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 전망을 각각 마이너스 0.5%와 마이너스 0.3%로 낮추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신규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건수가 37만 건으로 전주에 비해 2만 5천 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38만 건보다 적은 것입니다. 허리케인 샌디의 타격이 가라앉으면서 고용시장도 다시 안정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의 아이폰5가 SK텔레콤과 KT를 통해 정식으로 국내 출시가 됐습니다. 애플이 아이폰5를 처음 공개한 지 약 넉 달 만입니다. 아이폰5 출시를 기다려왔던 소비자들은 오늘부터 SK텔레콤과 KT의 매장에서 아이폰5를 개통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혜린입니다. 코스피가 정말 올라올 만큼 올라왔네요. 1963선까지 장중에 갔었고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엄청나게 삽니다. 5,600개 가까이 사들이면서 이것이 프로그램 매수를 불러와 역시 수혜를 삼성전자가 받게끔 되어 있는 구조네요. 오늘 삼성전자는 3%가량이나 오르면서 주가 15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상 최고치겠죠. 삼성전자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었고요. 오늘까지 계속 행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는 거의 6% 오르는 셈이 되는데 현재 코스피의 흐름을 보시면요. 1958.59입니다. 9포인트가량 어제보다 추가 상승한 셈이 되고요. 장중 60선도 넘겼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에 의한 상승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중심에는 역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오늘 낙폭과대 쪽도 함께 좀 올라오는 양상 역시 잡히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코스닥 쪽이죠. 코스닥 한번 볼까요? 그제 그리고 어제 밀렸었고 오늘도 역시 추가로 밀리면서 사흘 만에 반등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2시 기점 5장 들어오면서 낙폭이 훨씬 더 커진 것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도 지금 장중 가장 깊었던 낙폭보다는 약간 올라와 있는 상황 484.89입니다. 오늘 외국인 돌아왔는데요. 기관이 사흘 연속 팔면서 사흘 동안 기관의 순매도 물량만 1,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게임주, 기타 다른 대선 테마 그리고 화장품 쪽 반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한번 볼까요? 자, 1,082원 정도 1원가량 아래쪽이군요. 네, 계속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로 대형주가 강세를 띠고 있는데 전략 세워보겠고요. 중국의 도시화 확대 정책에 따른 수혜주도 알아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변수 프리뷰 시간 SPM의 김영진 대표님이 맡아주고 계시죠. 주도주는 IT, 특히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분기 실적이 주가에 본격 반영되는 것일까요? 다음 주 13일이면 동시만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대규모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것인지 프로그램 쪽을 포함한 수급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테마 톡톡 오늘은 게임과 화장품 테마 들여다보죠. 게임주 끝나지 않은 조정일까요? 연말까지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고 화장품주는 그래도 소폭 반등 주고 있는데 중국의 경제 개혁 기대 안고 바닥 탈피 기대해도 좋을까요? 두 가지 테마 대응법 챙겨드릴게요. 네, 약속대로 여의도로 먼저 나갑니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가, 이제 뭐 뉴스거리도 아닌 듯 싶습니다. 애플과 최종 심리 쪽에서 일단 완전 판결이 나온 건 아니지만 우세승 분석이 나온 가운데 오늘 주가 흐름 좋고 외국인들도 수급이 선물 쪽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오네요. 네, 일단 뭐 외국인들은 뭐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최근에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선물이 사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중으로 대형주가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중형주 지수와 소형주 지수, 코스닥 지수는 모두 이제 전일 대비 마이너스 정도의 크게 이제 소외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형님과 너무 따로 놀아서 이 부분도 조금 비정상적으로 느껴지는데 먼저 외국인들의 선물 쪽 분석을 들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다음 주 동시만기 앞두고 외국인들의 선물을 급격하게 산다. 그로 인해 대형주가 강세다. 어떤 의미를 좀 짚어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바람직한지요. 네, 일단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해서 다시 선물 매수로 바뀌어지면서 신규 매수, 환매수 다 나와 있는데 가장 큰 수혜가 되는 게 대형주가 이제 가장 돋보이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최근 오늘 이번 주까지 한다면 3주 연속 이제 상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말에 지금 명부 확정이 되니까 아무래도 중소형주라든지 코스닥 이런 투자자들이 아마 좀 수상으로 약간 불리한 특징을 전통적으로 보여줬었는데 올해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슈로 단기적으로 대형주 흐름을 완전히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12월 전반부 자체가 경제 지표 효과라든지 중앙은행의 이제 기대감, 이번 주는 ECB가 있었고요. 다음 주는 FRB, FM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견조한 흐름을 되고, 하지만 이제 이러한 흐름에서 적절한 현금화 전략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형주는 그때 좀 다음 주 중계까지는 이렇게 그런 전략으로 보고요. 그 동안은 소외가 되는 중소형주는 아마 좀 소외가 될 텐데, 중소형주는 저가 매수를 이제 1월 중순 이후로 다시 투남에 돌아오는 거를 고려해서 좋은 주식을 좀 사보자는 게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중소형주를 사셨다면 12월은 그냥 견뎌야 합니까? 내년 1월을 기약하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좋은 주식이든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게 있을 거예요. 수급상으로는 빠졌는데 저는 다시 부각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당장에 이제 지금은 삼성전자 쏠림이라든지 이런 그런 쏠림을 또 이제 소외가 되는 부분을 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 부분에 다시 이제 중소형주 부분에 다시 이제 다시 순환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1월 중순 넘어서부터는 FOMC도 또 다시 QE를 강화될 수 있고 해서 당장은 좀 별로 안 좋지만 좀 약간 좀 길게 보면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 수급에 꼬인 그런 중소형주도 있으니까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라는 얘기도 들어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던 시진핑 이제는 총서기시죠? 내년에 경제정책 윤곽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도시화 그리고 내수 확충 발언이 눈길을 끌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주식 투자하는데 힌트를 좀 얻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슈가 이제 중국의 도시화 확대 정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화라면 이제 아무래도 농촌 인구를 도시로 이주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대도시 이하의 이제 소규모 농촌이라든지 현급의 행정구역을 도시로 만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진핑 정부가 이제 2020년도까지 현재 도시화 51%를 60%까지 늘린다는 장기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도시화를 추진하다 보면 이제 인프라도 투자를 해서 SOC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농촌이라든지 현 쪽에 이제 토지제도, 교육제도, 그리고 의료행정제도 이런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실제 소득이 개선될 여지가 생겨버리고, 그 부분은 또 소비 여력의 증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 소비재 생산 기업이라든지 중국의 SOC 투자로 인한 인프라 투자 기업들이 수혜가 될 수 있고, 간접적으로 이제 중국 소비 테마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우리온이라든지 메리렴 이런 들이 이제 중장기로 해서 중장기로 타격을 받는 부분이고요. 인프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연소선상이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중국 관련 중국 기업을 투자하겠다면 펀드라든지 그 소비 기업 ETF, 인프라 기업 ETF가 되겠습니다. 예.
자, 1960까지는 오늘 거의 왔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12월 달은 전강 후약이다라는 뷰 변함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지난주에 이제 그리고 지난번에도 좀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에이블 CNC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타격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대로 들고 가면 좋을까요? 포트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저수면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 소비재들 많이 되고 있는데 IT 소비재는 잘 되고 있는데 필수 소비재라든지 뭐 일부 경기 소비재들이 뭐좀 특히 중소형 조회들이 급상승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AVCNC, 아모레 G 이런 것들 다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워낙 이제 또 여름 올 3분기에 많이 강했던 부분하고 10월 달까지 크게 강했던 부분이 영향을 주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조정을 받아서 지금 뭐 팔 이유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들 주식은 확실하게 삼성전자처럼 당장 실적의 가시성이 많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어느 시즌에서는 다시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은 최근에 중순 이후부터 계속 좀 소외될 때는 계속 저가 매수 관점에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ABCNC, 롯데삼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순환의 대상이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다려서 되는 종목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는데 언급해 주셨던 그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시세를 기다려 봄직한군요. 그러면 지금 좀 강세를 띠는 일부 대형주, 특별히 낙폭과대주였다면은 조금 이럴 때 현금화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신가요? 아까 서두 얘기하셨던 얘기만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IT하고 소비재, IT 소비재, 필수 소비재, 경기 소비재 이런 다 유해는 대부분 이제 그냥 소재 산업재, 금융 섹터 이 세 가지 섹터 자체에서는 이제 당장의 매력은 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순환매 상태에서 약간 기울적 반등 정도 흐름을 잠깐 보여줬었는데 그들 주식은 가장 비선호라 보여지고요. 그들 섹터를 중점적으로 보는 시기는 1월 중순부터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SPM의 김영진 대표님 만나서 다음 주 전략 그리고 변수 전망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음 주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있고 미국의 FOMC 회의도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변수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오늘부터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실적 시즌에 다시 진입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4분기 실적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주가 흐름이 지금부터 반영이 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최근에 나타났었던 급락하는 그런 종목들,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수급적으로 재검토를 해볼 때가 됐다. 그 점도 한번 코멘트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 한번 선물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도 좀 짧게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하얀색으로 보여지는 이 4분기 실적 주가 본격 반영되나 이 부분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솔직히 삼성전자가 원래 이제 본 실적 때 좀 주춤하고 그 전에 강세를 보이는 것이 패턴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사상 최고가 경신 150만 원의 주가 육박한 거 보니까 진짜 4분기 실적 기대감이 녹아들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실적 시즌의 반영이 빠르게 반영이 된다. 시기적으로 예. 좀 빠르게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 반영이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오늘 하이닉스의 상승 요인을 4분기 실적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증권사에서 그런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한번 우리가 3달 이전으로 돌아가 본다면은 9월 7일의 흐름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그 당시에 재료가 22가 채권 매입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 그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에 나타났었던 얘기가 22쪽 얘기가 아니라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쪽으로는 실적에 대한 얘기, 또 IT 경기하고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기술적 지표도 지금하고 아주 유사한데요. 그 당시에 일목균형배 기준선 돌파하면서 강세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종합지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 결국 시장 배경 요인이 그 당시하고 흐름이 아주 유사하고 또 내용도 비슷하고 실적 시즌에 흐름이 반영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시장의 영향이 그 당시에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산업재 섹터가 동반해서 초강세를 나타냈었는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철강화학 운수장비 쪽에서의 좀 급등 양상, 강한 반등 양상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제부터는 4분기 실적 시즌의 주가 반영도가 좀 강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실적 시즌에 맞춘 그런 또 종목 선택이나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적 시즌의 반영이 1월 삼성전자 어닝 가이던스, 내년 1월에 어닝 가이던스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이제는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결국 이런 분위기가 시장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물대에 많이 이제 진입한 그런 주가입니다. 1950포인트 넘어서 지금 1958포인트까지 근접하고 있는데 이런 좀 무거운 지수 레벨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일 수가 있고 또 시장에서 기대감을 지금 심리적으로 모으고 있다는 그런 모습은 결국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의미 있는 기술적 흐름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추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1960에서 1980포인트의 갭 메우기가 진행이 된다라고 놓고 본다면 단순히 이런 것이 기술적 갭 메우기뿐만이 아니라 펀드멘탈적으로 그 연말 개선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는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근데 실적 시즌이라면은 최근에 중소형주가 모여있는 코스닥의 급락을 어떻게 풀어봐야 될지 결국 실적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약하기 때문에 기관도 안 사고 그래서 빠지는 겁니까? 분명히 11월 한 중순 정도의 저점은 비슷한 타이밍에 찍었었는데요. 그렇죠. 그 비슷한 저점을 찍고 그 당시에 거의 마지막 시세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었다. 9월 지나면서부터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코스닥 쪽의 급락 요인이 이 바이오나 엔터테인먼트 쪽은 실적 검증으로 봐야 되겠죠. 엔터테인먼트 주가는 좀 반등이 나왔던 그 모습에서 반등폭을 다 반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IT 부품이나 카지노 같은 경우는 호재성 재료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선반영됐다. 이거의 반작용을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코스닥 쪽은 그렇게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코스닥의 필수 소비재 성격의 종목들이나 이제 거래소에도 비슷한 종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 성장성의 반영과 또 이제 환경 요인의 변화 가능성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본 그런 매도세가 출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두 가지 요인을 꼽을 수가 있겠죠. 원화 강세의 이제 추가적인 탄력성은 제한적이다 이 관점하고요. 정권 교체 시기에 규제 리스크가 약화되는 기간이 마무리됐다는 그 점이죠. 결국 그렇다면은 이익 실현성 매물도 출하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어느 정도 이게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빠르면은 다음 주 초반 정도, 중반 정도만 대강 마무리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적의 반영이 아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주목할 만한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좀 개선이 나타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9월 7일에 나타났었던 그 양상도 이 대형 경기 민감주하고 필수 소비재 한 양쪽에 두 축을 이뤘었죠. 만약에 이번에 산업재 섹터까지도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이 경기 민감주 쪽에 섹터 쪽으로 좀 늘 필요가 있고 그래도 두 축 중에 한 축은 또 필수 소비재가 담당을 할 수 있다는 그 점을 감안한다면은 계속 무너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이쪽도 관심을 가질 가격대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은 이 대차 거래하고 공매도 쪽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최근에 대차 거래가 상당히 많이 순환을 했다는 것, 그 점을 봐야 됩니다. 예전에 자동차하고 산업재 쪽으로 집중됐었는데요, 공매도가요. 지금은 코스닥하고 필수 소비재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한번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공매도하고 대차 거래 추이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국내의 이 공매도 세력이 가세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외국인 쪽에서 거의 공매도를 거의 다 했었는데 최근에 국내 공매도 쪽이 이쪽 코스닥하고 필수 소비재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공매도 급증 종목을 한번 그냥 단순히 뽑아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 한국가스공사나
아모레퍼시픽이나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 또 빙그레,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옵트론텍같이 우리가 잘 아는 종목들, 이런 쪽에도 지금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대차 거래가 먼저 발생이 되면서 공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옵트론텍 쪽 같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급락에서 이 공매도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영향이다라고 놓고 본다면은 이 대차 거래와 공매도의 물량 증감 추이하고 주가 등락의 그 상관관계까지도 한번 보유자들은 한번 검토를 해볼 단계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이제 체크해야 될 공매도 추이, 대차거래 현황까지 짚어주셨는데,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라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던 선물옵션 동시만기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사실 외국인들 선물 이제 누적 순매도를 거의 다 환매수를 진행시킨 상황 속에서 오늘 거의 6천 계약 정도는 신규로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신규로 들어와서 만약에 오늘 한 5천 계약 정도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누적으로 봤을 때 지난 만기일보다 한 3천 계약 매수가 되는 그런 포지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을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갈 만한 포지션은 없다. 그런 주체가 없다. 이렇게 본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또 아까 맨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상으로 보면은 이 3달 전의 모습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3달 전에 9월 7일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 이후에 9월에 동시만기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 분석을 놓고 봤을 때 갭 메우기 시작하고 완성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추가 상승 당연히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수급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연말에는 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차익 매도세 출회가 아주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납회일 이전에 어떤 매물이 나온다라고 친다 하면은 결국 납회일 이전에 빠르게 재유입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선물옵션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파생적인 그런 부작용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기업 실적이 뭐 많이 좀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배당이 좀 감소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굳이 피해갈 이유는 없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불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만기 이전에 좀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요인 말고 만기일에 나타나는 단기적인 부정적 요인은 차라리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주식 투자자의 경우는 사실 이런 부정적 효과를 오히려 긍정적인 기회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 그런 이번 만기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시만기 지수 조정 시 매수. 자, 뭘 매수하나 이제 포트폴리오 얘기 궁금합니다. 아까 필수 소비재 쪽은 다음 주 정도면 조정이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녹아들 수 있기 때문에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포트의 비중이 조금 더 다시 늘어날 것 같네요. 그러면 IT하고 최근에 좀 오르고 있는 낙폭과대 쪽은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신지요? 네, 화학산업재 쪽은 더 조정 시에 추가 매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충분히 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그 관점에서 놓고 봐서 다 편입을 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T보다 조금 좀 낮은 비중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게 보통 일반 투자자들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로 25%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신고가 개별 제로성 재료들도 이제 많이 내렸기 때문에 좀 늘려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한 15% 정도까지 늘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향후 조정 시에는 화학산업재 쪽으로 더 추가 편입을 고려를 해보겠고요. 이미 하락을 한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4분기 어닝 시즌 또 대비하는 편입, 추가 편입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비중은 예전 평균치보다는 좀 가볍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고요. IT 같은 경우는 신고가 흐름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0%의 비중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 단지 좀 유의할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화학산업재가 이 단기 상승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저항선까지 근접했다는 그 점을 놓고 본다면 이제부터는 박스권 시세로 전환된다는 그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렇게 말씀을 바꿔서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추격 매수 좀 주의할 필요 있고 조정 시의 매수 관점 이 정도로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학산업재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쉽게는 낙폭과대 최근에 좀 올라온 경기 민감주 쪽 추격 매수는 좀 자제했으면이란 부탁도 있었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테마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즘에 급락하는 테마가 워낙 많아서요. 저희가 좀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테마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현재 시세부터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좀 그래도 괜찮나 했었는데 다시 더 밀리는 종목들이 지금 숫자상으로는 더 많이 느낍니다. 절반 이상은 추가로 밀리는 게임빌, JC, 그리고 위메이드. 그나마 반등 주는 건 NC소프트이고요. 컴투스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자, 게임 관련주 반등 포인트도 쉽게 못 잡고 있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살펴드릴 것이 오늘 화장품 쪽인데요. 중국 생각하면 유망하다라는 분석이 많지만 LG생활건강은 조금 밀리는 그런 분위기지만 뭐 60만 원짜리니까요. 아모레퍼시픽 올라오고 있고 에블 CNC, 코스맥스, 한국콜마, 제닉 이 정도 한 만 원대에서 한 7만 원대 정도 중저가 화장품주들은 1 내지 2%대 반등을 그래도 좀 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자, 믿었던 바카라 쪽, 그리고 뭐 게임 쪽, 화장품 쪽, 왜 이러나 저희가 게임주부터 분석과 대응법을 좀 챙겨보려고 하는데요.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승현 과장님 연결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게임주 오늘 급락, 그리고 사실 엊그제, 어제 쭉쭉 밀렸던 거 감안하면 오늘 좀 시원하게 올라와야 정상인데 이 반등이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최근에 너무나 이제 게임주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담았고, 그리고 매도세도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는 그런 시기를 거치고 있는데, 결국에는 기관의 물량들이 아직까지는 다 쏟아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기관이 최근에 이제 많이 담았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도 휴대폰 부품주도 이제 급락하는 모습들 보여주듯이 아직까지 포트에서 다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부분들 느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정도 국면이면 사실 저가 매수 유입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바닥 다지기 국면을 거치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에 등락폭이 상당히 심해지는 그런 흐름들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나 사실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 주가가 과연 이 기업의 적절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느냐.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게임주인데 이제 정말 거품이 꺼진다면, 아니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빠질 거품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갖고 계신 분들, 소위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줄 압니다. 그래도 탑픽 종목이 있으신지 전체 전망과 탑픽주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사실 고평가 문제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가격과 상관없이 이제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의 고평가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사실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기관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의 물량들이 아직까지는 다 정리가 안 됐다라는 느낌들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옳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게임주, 모바일 게임주와 그리고 온라인 게임주, 사실 대결 구도가 상당히 심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사실 급락세를 보였던 그런 기간이 공격적으로 담았고, 급락세를 보였던 종목들은 이제 모바일 게임주,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고평가 논란 속에 사실 온라인 게임주의 재평가 이런 부분들이 매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NC소프트를 지금 정도 가격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있는 NC소프트를 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일단 지금 가격대는 사실 내년에 중국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적으로 상당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추천가도 사실 지금 거의 신저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한 14만 3천 원 정도 제시해드리지만 오늘 종가로도 사셔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이전에 급락세를 연출되기 전에 매물대가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19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한 19만 원 정도 목표가 보시면서 손절가 한 13만 원 정도 지금 가격에서 한 5%에서 한 7% 정도 빠진다면 손절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듯한데,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신다는 관점에서는 손절가 사실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내년에 상당히 밸류에이션적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바일 게임주가 고평가 논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좀 소외받았던 NC소프트 온라인 게임주의 재평가가 이제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NC소프트 공매도 걱정은 별로 없으신지요? 일단 공매도가 사실 한 24만 원, 5만 원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공매도 세력이 지금의 수익률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도를 시켰고, 이제 공매도 세력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그들이 그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쇼커버링을 하더라도 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수급의 공백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가격대에서 만약에 공매도를 더 대차 잔고를 늘리면서 공매도를 더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시장에서 그렇게 뭐 만만하게 그 공매도 세력을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거다라는 보여지는 가격대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뭐 한 6만 원에서 지지를 하다가 다시 뭐 14만, 뭐 5천 원, 6천 원까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만 지금 가격대 분명히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 있는 가격입니다. 지금 정도 만약에 어느 정도 연말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공매도 세력에 뭐 그런 물량들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쇼커버링이 들어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19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찝찝할 수 있는 공매도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NC소프트 단기 트레이딩으로 적합하다. 유진투자증권 정승현 과장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아까 저희가 잠깐 봤었던 화장품주 쪽의 대응법을 좀 챙겨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이틀 연속 급락하고 오늘 쬐끔 반등을 주고 있는 화장품주가 되겠는데요. 한맥투자증권으로 한번 가보죠. 변원교 대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화장품주 역시도 참 많이 갔었죠. 뭐 신고가 5일선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뭐 121선, 200일선까지 아래쪽에 보여지는데 오늘 반등 시 나와야 됩니까? 네,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또 낙폭이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반등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그동안 낙폭 과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내년 1분기 국내 화장품 대리점 업계에 대한 그 가맹 계약 실태 조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과도한 우려감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반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반등 시에 일부 정도 어느 정도는 이제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중국의 어떤 구조적인 개혁의 수혜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쪽에 있는 모멘텀은 사실 중장기로도 볼 수 있다라는 근거 중에 하나도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이 금일도 약 1%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저점을 찍지 않았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 중국의 샤진핑 새로운 지도부에서 그 중국 정치국회에서 개막 연설을 통해서 거시경제 정책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중국 쪽의 그 내수 수요에 대한 그 진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화장품 업종들도 이 같은 전망으로 좀 상승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약 지금 29조 원 규모인데요. 이 규모가 그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인당 화장품 소비 금액이 21달러로 전 세계 평균 62달러에 비해서 약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이 무궁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중장기로 갖고 가실 분들은 상관없으시겠지만 단기로 기술적 반등 정도라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럼 조금은 비중을 줄일 필요도 있습니까? 아주 높게 목표가를 지금 시점에서 잡기 어렵다는 얘기시잖아요. 탑픽 종목은 뭔지요? 네, 지금 탑픽 종목을 제가 제시해드릴 종목은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은 중국 관련 화장품주 중에서도 가장 흐름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그 백화점 중심의 주력 브랜드의 성장성이 좀 양호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그 채널 및 브랜드 확대의 증가로 이제 제2의 동약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 말로는 그 주력 브랜드의 라네즈와 마몽드의 백화점 매장 수가 약 270개 그리고 851개에서 2013년도에는 이 매장들이 286개 그리고 963개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그 세포라나 와트손 같은 화장품 전문점과 홈쇼핑, 온라인 등 채널 확대가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신규 브랜드 지속될 전망이고요. 또한 그 신규 브랜드인 설화수와 이니스프리의 매출 가세사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모레퍼시픽 가격이 궁금한데요. 네, 아모레퍼시픽 지금 현재가 매수도 좀 적당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뭐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170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손절가는 약간 보수적으로 119만 원 제시해 드립니다. 예. 화장품 탑픽주 가운데 100만 원이 넘어가는 아모레퍼시픽을 탑픽으로 꼽으신 걸 보면 중소형주는 왜 탑픽이 될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만큼 코스닥의 분위기 자체가 좀 무겁게 흘러간 영향도 있을 테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코스닥 쪽 수급을 보시면 그 개인들의 매수세가 전에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보시면은 전체 시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이 좀 과도하게 오버슈팅한 국면이 있습니다. 이런 국면들이 어느 정도 그 시장이 다시 그 경기 민감주로 돌아서면서 코스닥 쪽에서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그 약간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위주의 투자는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성 있는 대형주 위주의 투자가 수익률 제고에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맥투자증권 변현규 대리님께서 화장품주 대응법 챙겨주셨고요. 아모레퍼시픽이 좋아 보인다라고 탑픽주까지 알려주셨네요. 가격까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 윗골이 약간 달리네요. 오늘 150만 원 조금 어려울 듯 하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1% 넘게 오늘 또 밀리나 했었던 코스닥도 낙폭을 줄여서 현재는 마이너스 1포인트도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를 미리 한번 생각해보고 대비책 세워보는 다음 주를 노려라. 오늘도 동양증권 영업부의 권영문 차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관의 포트가 변하고 있는 것이 시장의 변화를 불러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때는 기관이 뭐 경기 민감주를 다 버려라 뭐 이런 식의 대응이었는데 요즘은 바카라를 다 버리는 것 같아요.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중국 쪽에서 하나의 이슈가 있었죠. 정치국 회의에서 리커창이 도시화에 대한 발언을 강조를 하는 바람에 중국 모멘텀이 상당히 좀 강화되는 그런 국내 시장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그러면은 올해 연말을 지나서 과연 내년 초 과연 얼마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적어도 이달 중순 경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는 이달 중순에 이제 중국 쪽 경제 공작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죠. 네. 이 경제 공작 회의 때 도시화에 대한 구체화가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재 섹터 그동안 많이 소외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말을 앞두고 특히나 이제 소외된 산업재 섹터 쪽으로 해서 기관들 포트가 거의 다 비어 있을 텐데요. 네. 연말 이제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의 어떤 그 좀 탄력적인 종목들로 수익률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러한 비어 있던 종목 산업재 쪽으로 해서 매기가 쏠리면서 기관들의 어떤 수익률 게임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적어도 이번 달 중순 정도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중국도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거고 기관도 연말에 수익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쪽 관련된 산업재 섹터를 놓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IT주도 아주 삼성전자 포함해서 잘 가고 있는데 다음 주 예정된 일정을 미리 봐야 저희가 좀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올 텐데 다음 주에 또 이와 무관하지 않은 FOMC 회의가 잡혀 있다면서 일정 소개와 역시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다음 주 월요일로 가게 되면요. 일본에서 3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2일 날 말씀하셨듯이 미국 쪽에서 상당히 커다란 이슈인데요.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때 버냉키 FRB 의장 기자회견까지 같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달 비농업 부문의 신규 취업자 수, 역량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FOMC 회의 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면 향후 추가 부양책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일에는 우리나라 선물옵션 만기일이 되겠고요.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금리 결정 이런 부분들 또한 굵직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미국 FOMC 12월 달이면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인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올해 말까지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끝나고 그 다음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오퍼레이션 트위스트하고 끝 하지는 않을 거고 뭔가 부양책을 이을 만한 뭔가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없지 않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버냉키 의장 또 이전에도 밝혔듯이 3차 그 양적 완화에 대한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대한 효과를 점검을 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마지막 FOMC 회의 때 그에 대한 부분들에 발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 이 11월 달 발표치가 그에 대해서 이제 호재로 추가적인 부양책으로 발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추가적인 자산 매입 계획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도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네. 그러함에 따라서 이제 향후에 내년도 이제 연초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같이 불러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서 아까 소외된 산업재 섹터 이제 연말 기관도 눈독 들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권현문 과장님께서도 권현문 차장님께서도 좀 눈독 들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으시다고. 네. 예. 오늘 그러한 컨셉으로 해서 신규 종목으로 비중 한 20% 정도로 네. 해서 신규 종목을 한번 편입해 봤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STX 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이고요. 이번에 저번 주 이제 현금 비중을 30%로 가지고 왔었는데요. 그 중에 한 20% 정도를 할애를 해서 네. 보유기간 2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신도시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좀 세밀하게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그 STX 그룹에 속해 있다라는 점 때문에 STX OSV에 대한 매각 기대감이 또 상존해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특히나 강덕수 회장이 이달 말까지 해서 OSV 매각을 확정 짓겠다라고 발언을 한 만큼 이번 달 경에는 아마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격 조정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들의 어떤 연말 수익률 게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실상 기관들의 포트에 많이 편입돼 있지 않을 겁니다. 네. 아마 대부분 비어져 있을 텐데요. 조금만 편입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임팩트는 상당히 강할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 보시면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STX 조선해양의 일봉 차트인데요. 최근 들어서의 장세의 모양과는 상관없이 그룹의 유동성 리스크로 인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1월 말경에 거래 대금이 상당 부분 의미 있는 증가를 보이면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세 가지 모멘텀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라면은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은 잡은 것이 아니냐라고 예상이 됩니다. 금일 종가로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로는 8,43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말 저점과 그리고 10월 말 저점 부분이죠. 이 부분까지는 좀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라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6,400원이 만약 깨진다라면은 손절로 대응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X 조선해양 특별히 재무구조원 개선이 됩니다. 이것이 팔리면 STX OSB 매각 기대감 이 부분도 중요한 재료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지금 사서 계속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2주 정도만 보유를 한다고 기간을 아주 짧게 생각하셨네요. 기존 포트폴리오 열어보면서 AS 종목별로 들어가 보죠. 자, 수익률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권혜무 차장님 포트예요. SBS 콘텐츠 허브 그리고 DPC 성캅셀 35%, 15%, 20% 비중은 다양했군요. 자, 가장 비중이 높았던 SBS 콘텐츠 허브 포함해서 수익률은 네, 지금 DPC가 13.7% 그리고 SBS 콘텐츠 허브가 10.6% 다 두 자릿수로 지난주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이평선에서 다들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인데요. 성캅셀이 지난주 세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면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인데 소폭이지만 수익이 나네요. 어제 사실 급락했었는데 오늘 그만큼 또 곧바로 회복해 주고요. 네, 어제 하락한 부분이 사실 뭐 아랫거리도 없이 장중에 최저가로 끝났었기 때문에 조금 불안했었는데. 그렇죠. 예. 예.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좀 흔들렸을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 급락과 함께 진행된 부분들이 같이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들은 좀 배가 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코스닥 시장 하락과는 사실상 이번에 10월달 이후로는 사실 이 종목의 흐름은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시장에 급락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러한 부분들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이러한 박스권 깨고 내려가기 힘들다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홀딩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나 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멘텀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10년 동안의 어떤 법인세 면제 효과만 하더라도 상당히 실적에 미친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임팩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목표가 24,850원까지 수익 극대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SBS 콘텐츠 허브와 DPC 한번 볼까요? 사실 뭐 두 명의 효자라면 이쪽인데요. 네, 콘텐츠 허브 이번 주에도 시장 코스닥 지수 하락과는 좀 무관하게 상당히 양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표가 17,850원 까지 지속 홀딩 말씀을 드리겠고요. DPC는 최근 들어서 상당히 흐름들이 더욱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원형 바닥 형태의 모습들을 띠고 있는데요.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다른 창투사들이 예전에 이제 이 종목을 맨 처음에 제가 편입을 할 적에 시가총액이 상당히 컸었고, 그리고 대선 주자들의 어떤 그 벤처 투자 기업 활성화라든지 이런 이슈들과 맞물려 들어서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꺼지게 되면서 다른 창투사들의 어떤 시가총액은 줄어들었죠.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여타의 창투사들과의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볼 때 실적 부문들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싸다라는 판단이고요. 역시나 목표가 3,385원까지 수익 극대화 전략 유효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DPC도 그렇고 성캅셀도 그렇고 나름의 연중 신고가를 또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DPC는 조금만 더 관심을 받아서 거래가 실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현금이 조금 줄어들고요. 그 현금이 줄어든 원인은 STX 조선해양을 새롭게 편입시켰기 때문이겠죠. 이상 완성된 포트폴리오 보여드리면서 동양증권 영업부 권혜무 차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 윗골이 달리면서 코스피 잘하면 1960 안 되고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사흘 만에 반등도 기대가 됩니다. 낙폭 거의 다 줄였거든요.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